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도 아직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어요.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보험금 때문에, 5억 원이라는 돈 때문에 시어머니의 목숨을 노렸던 그 여자.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복도를 뛰어가던 그날의 공포가 생생합니다. 간호사가 제 귀에 속삭였던 그 말이 아직도 들려요.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며느님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여자였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30년 전 어느 날 제가 가장 좋아하던 설렁탕 집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0이에요. 서울 강북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제 나이 50이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25에 결혼해서 35년을 함께 살았거든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술도 담배도 안 하고 저와 아이들에게 늘 다정했죠.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제 삶의 유일한 기쁨은 아들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제 자랑이에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었거든요.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지금은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38살인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해서 저는 늘 걱정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사람 소개도 많이 받았는데 민우는 일만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천천히 만날 거예요. 민우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저를 혼자 두기 싫어서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제 아들이 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일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은 간단히 집에서 먹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로에 있는 삼복설렁탕 집이에요. 그 집은 제가 30년 전부터 다니던 곳이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자주 갔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계속 갔죠. 그곳에 가면 남편이 생각나요. 우리가 함께 앉아서 뜨거운 설렁탕을 먹으며 이야기하던 그 시간들이요. 주인 아주머니도 저를 잘 알았고, 가끔은 서비스로 깍두기를 더 주시곤 했어요. 제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아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집에 와서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해 봄이었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회사 후배예요. 이름은 지연이고요. 29살이에요.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엄마도 만나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빨리 엄마한테 데려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일주일 후 민우가 지연이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예뻤거든요. 긴 머리에 하얀 피부, 그리고 수줍은 듯한 미소. 키도 크고 날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이는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손에는 비싼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고요. 저는 얼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민우를 좋아해 주다니. 고마워요, 정말. 지연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리고 민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심했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지연이는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제가 음식을 내놓을 때마다 일어나서 받았고, 식사 중에도 제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줬어요. 어머니,
민우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지요. 아이고, 훌륭하기는 그냥 평범한 엄마지. 아니에요. 혼자 아드님을 키우시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저도 어머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지연이의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민우를 바라봤는데 민우도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말 행복했어요. 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 같았거든요. 다음 주에 저는 지연이를 삼복설렁탕집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니까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토요일 점심때 저와 지연이는 종로에 있는 설렁탕집에 갔습니다. 민우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와, 어머니, 여기 정말 오래된 식당이네요. 그럼 30년은 된 집이야. 내가 젊었을 때부터 다녔거든. 우리는 안쪽 자리에 앉았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순 씨 오셨어요? 오랜만이네요. 네, 언니.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인사해요. 지연이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한 여자 종업원이 지연이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얼른 주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설렁탕이 나왔고 우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연이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주방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네. 아, 네. 괜찮아요. 어머니,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설렁탕 그릇 밑에서 작은 쪽지가 나왔어요. 저는 그것을 주워서 펼쳤습니다. 이 여자는 악마입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쪽지를 다시 봤어요.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쪽지를 넣었을까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지연이는 화장실에 가 있었고요. 저는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누군가의 장난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 쪽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우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지연이가 다음 주에 또 놀러 가고 싶대요. 괜찮으시죠? 그럼 좋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런데 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엄마,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뭔데? 지연이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 남자친구 때문에 빚이 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빚이요? 얼마나 되는데? 3천만 원이요. 전 남자친구가 지연이 명의로 대출을 받았대요. 지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했던 거고요.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30년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민우의 삼촌, 그러니까 남편의 남동생 민수가 있었어요. 민수도 젊었을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똑같은 방법으로 민수에게서 3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잠적했죠. 민수는 그 일 때문에 한동안 괴로워했고 지금까지도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민우야, 그 돈 조심해야 해. 엄마는 또 그러시네. 지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지연이를 믿어요. 민우는 약간 짜증이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 저녁, 지연이가 혼자 집에 찾아왔어요. 민우는 야근이라고 했대요.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뵈서. 아니야, 언제든지 와도 돼. 들어와. 지연이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지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지금 전 남자친구 때문에 빚이 있어요. 3천만 원이요? 민우 오빠한테 말씀드렸는데 오빠가 자존심 때문에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어머니께 말씀드리러 왔어요. 저는 조용히 지연이를 바라봤어요. 지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곤란해요. 대부업체에서 매일 전화가 와요. 이자도 계속 불어나고 있고요. 민우 오빠는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 저한테 직접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연아, 그 돈을 내가 빌려주면 언제 갚을 수 있어? 제가 열심히 일해서 2년 안에 꼭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3천만 원은 제 적금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지연이는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갚을게요. 저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어요. 그리고 지연이에게 돈을 줬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고마워하며 차용증까지 써줬어요. 하지만 그날 밤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짓이에요? 왜 지연이한테 돈을 주신 거예요? 뭐, 네가 도와주고 싶어 한다면서? 제가 언제 그랬어요? 지연이가 엄마한테 직접 돈을 달라고 했다고요? 저는 제 돈으로 도와주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민우야, 그럼 지연이가 거짓말을 한 거야? 엄마, 지연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민우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 통장을 확인하려고 은행에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민우 명의의 제 통장에서 3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이거 누가 인출한 건가요? 고객님 아드님께서 지난주에 인출하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민우가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고요? 민우는 제 비상금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알려줬었거든요. 저는 얼른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야, 너 엄마 통장에서 돈 뺀 거야? 민우는 한참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지연이가 정말 힘들어해서 제가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왜 몰래 가져가? 말씀드리면 안 주실 것 같아서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 아들이 저를 믿지 못한다고요? 민우야, 그 여자 조심해야 해. 뭔가 이상해. 엄마, 지연이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지연이는 착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지연이를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민우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의심하고 그 여자를 믿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삼복설렁탕 집에 갔어요. 그 쪽지를 쓴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식당에 들어가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저번에 저희가 왔을 때 주방에 있던 여자 종업원 있잖아요.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아, 수진이. 오늘 쉬는 날이야. 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주인 아주머니는 의아해하면서도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저는 얼른 그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정순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식당에 갔던 사람인데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제 설렁탕 그릇에 쪽지를 넣으신 거죠?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런 쪽지를 넣었어요?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할머니, 그 여자 조심하세요. 그 여자는 예전에 우리 식당에서 일했어요. 이름은 민지였고요. 돈을 훔쳤어요. 카메라도 피해서 정말 교묘하게 훔쳤죠. 그리고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1억 원 넘는 빚이 있대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사채업자들이 식당까지 찾아와서 그 여자를 끌고 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한국 여자들을 중국으로 보내서 돈을 벌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수진 씨, 혹시 증거가 있나요? 네, 있어요. 그때 근무일지랑 사채업자 명함도 있어요. 만나서 드릴게요. 저는 수진 씨를 만나서 모든 자료를 받았어요.
근무일지에는 민지로 일했던 날짜들이 적혀 있었고 그날 매출이 부족했던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체 명함에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빚 액수도 메모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자료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야, 엄마 집에 좀 와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요. 아니야. 지금 당장 와야 해. 지연이 그 여자 문제야. 민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또 그 이야기예요? 저는 지연이를 믿어요. 민우야, 제발 와봐. 증거가 있어. 1시간 후, 민우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증거예요? 저는 수진 씨에게 받은 자료를 모두 보여줬어요. 민우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 내 여자친구는 예전에 민지라는 이름으로 설렁탕 집에서 일했어. 돈도 훔쳤고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었어.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지연이가 저한테 다 얘기했어요. 전 남자친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이름을 바꾼 것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서였대요. 민우야, 정신 차려. 그 여자는 너를 이용하고 있어. 아니에요. 엄마는 지연이를 모르잖아요. 민우는 소리를 지르며 자료를 던졌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제 아들이 그 여자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 다음 달에 지연이랑 결혼해요. 결혼식은 작게 할 거예요. 엄마가 반대하시니까 조용히 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 아들이 저를 버리고 그 여자를 택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매일 불안했어요. 그 여자가 민우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요.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우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이걸 주더라고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보험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보험금은 5억 원. 수익자는 박지연. 이게 뭐야?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이가 결혼 준비하면서 이걸 작성하자고 했어요.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요. 그런데 엄마, 저 이상해요. 왜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저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들라고 할까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지연이의 목적은 처음부터 돈이었던 거예요. 민우와 결혼한 다음 민우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낼 생각이었던 거죠. 민우야, 이 여자 절대 믿으면 안 돼. 이 여자는 너를 죽일 거야. 민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온통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죠?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저는 민우를 꼭 안아줬어요. 제 아들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된 거야.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해. 네? 저는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여자의 정체를 모든 사람 앞에서 밝혀야 해. 그래야 다시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못할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지연이 쪽 하객들이 꽤 많이 왔더라고요. 저는 이상했어요. 그 여자가 외롭고 힘들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고요? 민우는 운동복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연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민우를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민우 오빠, 왜 그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지연아, 미안해. 오늘 결혼식 못할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민우는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자 스크린에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설렁탕 집에서 일했던 이야기, 돈을 훔친 이야기, 사채업자들에게 쫓긴 이야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연이가 전화 통화하던 내용을 녹음한 파일도 나왔어요. 5억이면 충분해. 결혼하고 한 달만 참으면 돼.
그 다음엔 사고를 만들면 돼. 지연이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보험금 사기잖아? 지연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입구에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신고를 해뒀거든요. 박지연 씨, 보험 사기 및 살인 예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지연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민우 오빠, 도와주세요.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지연이는 경찰에게 끌려갔고 예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지연이는 사기죄로 구속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한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죠. 민우야, 밥 먹어야지. 엄마, 저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상처받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민우가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는 조용하고 수수한 인상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밝은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혜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간호사. 네, 민우 씨가 우울증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알게 됐어요. 저는 은혜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꾸밈없고 진솔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민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지연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연이의 눈에는 항상 무언가를 계산하는 빛이 있었지만 은혜 씨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혜 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민우와 은혜는 결혼을 했고 손주까지 생겼습니다. 귀여운 손녀였어요. 이름은 서연이. 저는 행복했어요. 제 아들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은혜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요.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주말마다 집에 와서 청소도 도와줬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2년쯤 흘렀을까요? 어느 날 저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은혜가 일하는 병원은 아니었어요. 집에서 가까운 다른 병원이었죠. 할머니,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은혜를 만났어요. 어머니,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은혜야. 정기검진 받으러 왔어. 아, 그러셨구나. 저는 오늘 이 병원에 연수받으러 왔어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은혜는 제 팔을 잡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은혜의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주사 한 대 맞고 가세요. 면역력 높이는 주사예요. 주사? 나 괜찮은데.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맞는 게 좋아요. 은혜는 저를 주사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른 간호사 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젊은 여자 간호사였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그 간호사는 제 귀에 속삭였어요.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그 며느님이 할머니한테 위험한 주사를 놓으려고 해요. 할머니는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는데 고농도 면역 주사를 맞으면 쇼크가 올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저 사람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들었는데 며느님이 원무과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만약 할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얼마나 빨리 나오냐고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또다시 이런 일이? 할머니, 지금 화장실 가신다고 하고 그냥 도망가세요. 저는 며느님을 붙잡고 있을게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은혜야, 나 화장실 좀 가야겠다. 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저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화장실로 들어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은혜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는 필사적으로 계단을 내려갔어요. 60세 노인이 뛰는 게 쉽지 않았지만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층까지 내려와서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빨리요. 빨리 가주세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일단 여기서 멀리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는데 은혜가 병원 입구에서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은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도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지? 민우. 아니야. 민우는 은혜를 믿을 거야. 경찰? 무슨 증거가 있어? 그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법률사무소. 저는 예전에 지연이 사건 때 도움을 받았던 변호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정순이에요. 기억하세요? 아, 정순 씨.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님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 씨,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녹음이나 문자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제가 어떻게 증거를 모아요? 일단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같이 계획을 세워봅시다. 저는 법률사무소로 갔어요.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했습니다. 첫째, 병원에서 제 의료 기록을 확보할 것. 둘째, 보험 계약 내역을 확인할 것. 셋째, 은혜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할 것. 저는 다음 날 다시 그 병원에 갔어요. 그 착한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어제 저를 도와주셨죠? 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제 의료 기록 좀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어제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다 적어주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님이 의료진에게 할머니가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원무과에 가서 보험금 처리 기간을 물어보는 것도 들었고요. 정말요? 네. 할머니, 조심하세요. 그 며느님 뭔가 이상해요. 간호사는 제 의료기록 사본을 주었어요. 그리고 은혜가 했던 말들을 적은 메모도 함께 건네줬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모든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 방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은혜가 몰래 뭔가를 해놓지 않았을까 해서요. 옷장 뒤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은혜의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소름이 끼쳤어요. 시어머니 보험금 예상액 5억 2천만 원. 페니실린 쇼크 사망 시 사고사 인정 가능성 높음. 병원 동료 매수 필요. 이영희 간호사 접촉 중.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 여자도 지연이와 똑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첩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은혜가 없어진 걸 알면 안 되니까요. 며칠 후 추석이 다가왔어요. 민훈의 가족이 우리 집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날을 기다렸어요.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려고요. 추석 당일 민우와 은혜가 서연이를 데리고 왔어요. 서연이는 벌써 3살이 되었더라고요. 할머니, 서연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저는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요. 이 아이의 엄마가 그런 사람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서연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사랑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걸 모르죠.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은혜는 서연이 봐. 괜찮아요. 서연이는 민우 오빠가 보고 있어요. 은혜는 제 옆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자꾸 제 음식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혹시 뭔가를 넣으려는 건 아닐까요?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두 모였을 때 저는 말했어요. 민우야, 은혜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민우가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봤어요. 엄마, 무슨 이야기예요? 은혜에 관한 이야기야. 은혜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병원 기록, 간호사의 진술서, 그리고 은혜의 수첩 사진. 은혜, 너 나를 죽이려고 했지?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우야, 이것 좀 봐. 은혜가 쓴 수첩이야. 저는 수첩 사진을 보여줬어요. 민우는 그것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은혜가 말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 보험금 예상액을 적어놓고 페니실린 쇼크로 죽이려고 계획한 게 오해야? 저는 병원 기록도 내밀었어요. 너는 내가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의료진에게 알레르기가 없다고 거짓말했어. 그리고 고농도 면역 주사를 맞으라고 했지. 내가 쇼크로 죽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그럼 보험금은 왜 원무과 직원한테 보험금 처리 기간을 물어봤어? 은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우가 은혜를 돌아봤습니다. 은혜야, 이게 정말이야? 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저도 빚이 있어요. 3억 원이요. 학자금 대출이랑 생활비 대출이요. 매달 이자만 1,000만 원씩 나가요.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민우가 소리쳤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저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민우야, 경찰 불러. 네, 엄마. 민우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러자 은혜가 서연이한테 달려갔습니다. 안 돼요. 경찰 부르면 안 돼요. 서연이는 어떡해요? 그러자 너는 서연이 엄마 자격이 없어. 경찰이 왔어요. 은혜는 살인 예비죄와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울면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저는 서연이를 안아줬어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재판은 6개월 후에 열렸어요. 은혜는 살인 예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은혜는 울면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다 해도 사람을 죽이려 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민우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서연이의 양육권을 가졌습니다. 은혜의 부모님이 면회권을 달라고 했지만 민우는 거절했어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우, 그리고 서연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민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일하면서 서연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서연이와 함께 공원에 나왔어요. 서연이가 그네를 타면서 웃고 있습니다. 할머니, 높이 밀어줘요. 그래, 할머니가 밀어줄게. 저는 서연이를 밀어주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 2번이나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연이, 그리고 은혜, 두 여자 모두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보험금 때문에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군요. 5억 원이라는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2번 모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돈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변합니다. 특히 보험은 조심하세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수익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상한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는 2번 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설렁탕집 수진 씨, 병원 간호사 선생님, 변호사님. 이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서연이가 저를 부르네요. 할머니, 목말라요. 그래, 할머니가 물 사줄게.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매점으로 갑니다. 서연이의 작은 손이 제 손 안에서 따뜻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자라야 합니다. 민우도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예요. 언젠가는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돈 문제, 보험 문제, 과거의 빚 문제, 모든 걸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해요.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보험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말로 접근해요.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돈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는 이제 61살이에요. 60년을 살면서 제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손녀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의심이 들면 확인하고 위험하면 도망가세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두 번의 죽음의 위기에서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저는 서연이를 데리고 삼복 설렁탕 집에 가요. 수진 씨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정순 씨, 또 오셨네요. 서연이도 왔구나. 네, 언니. 이 집 설렁탕을 서연이도 좋아해요. 서연이는 설렁탕을 후후 불어가며 맛있게 먹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행복해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민우는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서연이를 돌보고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행복해 보여요. 엄마, 저는 이제 결혼 생각 없어요. 그냥 서연이랑 엄마랑 셋이서 살래요. 민우야, 그러지 마.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시작해야지. 엄마, 저는 2번이나 실패했어요.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봐요.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민우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들이 나쁜 거지. 너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민우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엄마 말씀처럼 되면 좋겠네요. 저는 민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쁜 여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처받았잖아요. 어제는 지연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저는 읽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펼쳐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려 했던 제가 너무 끔찍해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접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어쩌면요. 은혜는 아직도 교도소에 있어요. 가끔 서연이가 물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서연아, 엄마는 지금 일하러 멀리 가 있어. 나중에 올 거야. 엄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있고 아빠도 있잖아. 우리가 서연이 사랑해 줄게. 서연이는 아직 4살이에요. 엄마가 왜 안 오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나중에 크면 진실을 알게 되겠죠? 그때 이 아이가 어떤 상처를 받을지 걱정이에요. 하지만 저는 서연이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고 싶어요. 엄마가 못해준 사랑을 제가 대신 해줄 거예요. 오늘 밤도 저는 서연이를 재우고 있어요.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겨서 잠들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잠꼬대처럼 나온 말이에요.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할머니도 서연이 사랑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어요. 2번이나 죽을 뻔했고 2번이나 배신당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겨냈어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해서예요. 보험금을 노리는 사람들,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이상한 점이 보이면 확인하세요. 보험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도망가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수진 씨가 경고해줬고, 간호사 선생님이 도와줬어요. 변호사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특히 큰 돈은요. 5억 원이라는 돈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큼 큰 돈이에요.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돈도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빚이 많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을 죽이는 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지연이와 은혜, 두 여자 모두 자신의 어려움을 이유로 저를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정직하게 일하고 빚을 갚고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사람을 죽이는 건 절대 해답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숨을 쉴 수 있고, 손녀를 안아줄 수 있고,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줘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저는 60년을 살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가장 강해진 시간이기도 해요.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무슨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싸우세요.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저는 오늘도 서연이와 함께 공원에 갈 거예요.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함께 타고 아이스크림을 사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서연이를 재울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알아요. 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저는 2번이나 죽음과 싸웠거든요. 민우가 거실에서 저를 부르네요.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김치찌개 먹고 싶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끓여 드릴게요. 저는 웃어요. 제 아들이 저를 위해 밥을 해준다니. 행복해요. 서연이가 제 무릎에 앉아요. 할머니, 나도 도와줄래요. 그래, 서연이도 할머니 도와줘? 응. 우리 셋은 부엌으로 갑니다.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고 식탁을 차려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2번의 큰 시련을 겪었지만 지금은 평화로워요. 행복해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서워도 살아남으세요. 싸우세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세요. 진짜 가족은 돈 때문에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이익을 바라지 않아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운에 기대지 마세요. 스스로를 지키세요. 의심하세요. 확인하세요. 보험 가입할 때 수익자를 확인하세요. 누가 돈을 받는지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의료 기록도 확인하세요. 누군가 당신의 병력을 거짓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 변호사, 의사, 누구든 좋아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긴 이야기였죠. 90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들려드렸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둠 뒤에는 항상 빛이 와요. 저처럼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손녀와 아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저는 정순입니다. 2번의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은 행복한 할머니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있으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었어요. 저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봐요. 별이 빛나고 있어요. 아름다워요. 저는 살아 있어요. 숨을 쉬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사랑하는 살아 있어요. 사랑하는 살아 있어요. 사랑하는 살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내일 아침이 오면 저는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서연이를 깨우고 아침밥을 먹고 공원에 갈 거예요. 평범한 하루예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특별한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사랑해요. 그 세 글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이제 정말로 이야기를 마칠게요. 저는 정순입니다. 살아남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복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강해요. 당신은 살아남을 거예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